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런 칼럼을 올려드렸어요. 바보 문재인과 그리고 네거티브. 이 글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읽혔어요.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좀 휴대폰 하다가 문득 생각나면 이렇게 쓰는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우연하게 썼던 글인데, 아무튼, 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관련해서 좀 유튜브 콘텐츠로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번 주에, 네, 오늘에서야 좀 썰을 좀 풉니다, 여러분. 글을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대선 경선이 한참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네거티브 어떤 그런 운동,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자꾸 벌어져가지고, 제가 누구라고 꼭 지칭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눈살이 찌푸려져가지고, 누군가의 사상 검증을 한다든지, 과거, 그죠? 성추문, 이런 거, 자꾸 그런 거 들춰내고,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그런 자꾸 선거운동 자꾸 하고, 그런 게 전 되게 눈살 찌푸려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체 왜 저럴까,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 철학, 이런 것들을 잊겠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네거티브 운동을 할까? 전 되게 짜증이 났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비화가 하나 있지, 떠올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가 글에 썼던 시기가 언제냐면 2012년 겨울, 그때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죠. 그때 제가 이제 한겨레 사회부 기자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정당 출입은 안 했죠. 정치부 기자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대선 취재 이런 게 이제 기자들이 많이 투입되니까 사회부 기자들도 일부 정당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럴 때였는데, 민주당 출입을 하고 있는데 김아무개, 민주당의 이제 법률 부단장인가? 하여튼 굉장히 캠프의 최고 핵심이에요. 검사 출신인데, 이분이 김대중 정부 때, 그때부터 정계 입문한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민주당의 온갖 법률 관련한 쟁점들 다 처리하고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저를 선거일 며칠 앞두고 찾아오는 거예요. 원래부터 좀 안면은 트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저라는 한겨레 허재영 기자의 성향을 좀 봤겠죠. 여러 가지 제가 트위터 글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 기자는 뭔가 우리가 뭘 맡기면 열심히 취재해 줄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했나 보죠. 그래서 가지고 와서 나한테 제보할 게 있는데 들어달라는 거죠. 제가 한 두세 쪽짜리 무슨 종이로 된 문서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쭉 봤어요. 봤는데 그거예요. 박근혜 씨가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 말고 17대 대통령 선거에도 도전을 했다가 이명박한테 졌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경선 자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근혜 씨가 이제 박근혜 선거 캠프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돈을 이제 많이 쓰는데, 선거 자금의 출처에 대한 정보가 문서에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정치인이 후원금 받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후원금 수준이 아니라 되게 검은 자금, 조폭과 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자금으로 여러 가지로 좀 확인을 좀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제보자도 있고, 그래서 허재영 기자가 가서 만날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감옥에 제보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증명 가능하다, 이러면서 이걸 좀 보도해 줄 수 없겠냐.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쪽이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선거 며칠 앞두고 굉장히 박빙이었잖아요. 그래서 끝내 한 1~2% 차이로 문재인 후보가 졌잖아요, 박근혜한테. 그러니까 캠프에서도 그걸 이제 파악을 했겠죠. 야, 이거 이대로 내버려 두면 문재인 후보가 진다. 극약 처방이라도 해야 된다 해서 이런 제보를 좀 가져온 거죠. 네거티브성의 제보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뭐 제보를 가져오신 건 감사한데 이거 내가 회사에 보고는 하겠다. 그런데 이거 사이즈가 만만치가 않다. 취재가. 예. 그냥 뭐 이런 의혹 제기라고 기사를 쓰면 땡이 아니라 크로스 체크도 해야 되고 제보자도 만나야 되고 뭐 박근혜 쪽에 뭐 확인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최소 보름 이상의 견적이 들어요. 아무리 적게 들어도. 근데 선거일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지금 갖고 오시면 어떡하냐. 제가 그랬죠. 물론 기자들은 뭐 선거일과 상관없이 보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김 빠지잖아요. 선거 이후에 보도하면.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사실은 허지영 기자님 이거 비밀로 꼭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거 우리 후보님 모르게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냐. 에? 왜 문재인 후보님 왜 모르게 이걸 가져와? 그래가지고 사실은 후보님한테 이걸 우리가 6개월 전에 보고를 했는데 박근혜 이제 후보를 좀 흠집낼 수 있는 보고를 했는데 후보님께서 우리 네거티브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 충분히 실력 있고 이명박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만 계속 우리가 설명을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냐. 내가 정면 돌파하겠다. 절대 이런 네거티브 다시는 보고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을 해서 자기들이 캠프 내에서 6개월 동안 갖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갖고만 있었는데 선거에 한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진짜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급해가지고 문재인 후보 몰래 어떻게 보면 그죠? 하면 안 되는 짓인데 저 한겨레에 이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 이걸 보고를 했죠. 이런 걸 했는데 역시나 반응이 좀 차가워. 너 이거 취재하려면 시간 오래 걸릴 텐데 할 수 있겠냐. 솔직히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뭐 제가 이거를 취재를 접었다기보단 보류했어요. 보류했고 그래서 좀 보자 했는데 아무튼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김도 빠지고 저도 또 다른 이제 또 취재가 또 막 몰려들고 하면서 서서히 이제 잊었죠. 이 취재를. 근데 뭐랄까 아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이제 약간 정치적 성향이 좀 뚜렷한 기자이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거 가져오면 내려면 그냥 막 보도해줄 거라고 착각했을 수는 있죠. 근데 아무튼 저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정치적 성향은 물론 뚜렷해요. 그러나 검증, 확인 이거 없이는 절대 보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10몇 년 동안 별의별 기사 다 쓰고 감옥 보낸 사람도 많고 저 때문에 조현호 감옥 갔잖아요. 이건희 회장은 차명 계좌 들통나가지고 세금 탈루 들통나갖고 엄청 세금 내고 국정원 직원들 간첩 조작해갖고 다 감옥 가고 별의별 기사 다 썼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오보로 판정돼서 제가 뭐 책임진 일이 없어요. 그만큼 저는 취재를 꼼꼼히 해서 확인된 거 아니면 보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건도 사실은 민주당 사람들에겐 미안하지만 보도를 못 했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제 전의 사건인데 제가 이걸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해서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보자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건데 10년도 지난 일이고, 그리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재인 후보가 그때 이제 박근혜에게 선거에서 지고, 한동안 좀 이제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집 앞에 눈이 엄청 와가지고, 눈을 치우고 있다. 김정숙 여사랑. 그런 이제 사진 하나가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걸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참, 저분, 참 뭐랄까, 젠틀하고, 진짜 좀 정치의 어떤 정도를 걸으면서 원칙. 그러니까 노무현스러운 거죠. 바보 노무현이 딱 그거잖아요. 손해를 잠깐 보더라도 정치의 정도를 걷는 거. 그게 바보 노무현의 정치 행적이었고, 그게 이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결국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역시 문재인의 동료답구나. 그런 거를 이제 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일단 중간 결과는 좀 슬퍼. 그래가지고, 저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가 이제 그 비화를 알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는 심경이 좀 남달랐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 새하얀 눈이 굉장히 그 치우기에도 좀 아까워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저 뭐랄까 선한 정치인, 저런 정치인은 저 새하얀 눈을 치울 자격이 있다. 네. 나중에 언젠가는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상대 네거티브 하지 않고 깨끗하게 정정당당하게 부딪히려고 해서 이기려고 했던 거를 알아줄 거다. 그거를 허재영 기자가 언제 뭐 설명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단 언젠간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응원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박근혜 캠프 쪽에서는 그죠? 국정원까지 동원해가지고 뭐 여론 조작하고 막 댓글 사건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온갖 난리통을 그쪽에서 난리 법석을 벌여가지고 결국은 어거지로 막 부정선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문재인 후보는 캠프 내에서의 조그만 네거티브조차도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 차이로 진 걸 보고 제가 신경이 어땠겠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때 참 조금만 여론 대응만 했어도 2%는 금방 극복했을 텐데.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지금 역대급의 지금 임기말 지지율을 그죠? 대한민국의 역대급 임기말 지지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참 잘된 일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근데 아무튼 왜 꺼냈냐면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를 잇겠다고 나선 분들 제발 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반대되는 네거티브 운동 좀 그만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캠프의 책임자를 나무랐어요.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그 경선이 뭐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제가 뭐 누구를 뽑고 누구를 뽑지 말라 뭐 그런 얘기는 절대 안 드릴 겁니다. 다만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이어갈 사람인지. 여러분 좋은 정치인 여러분의 현명한 눈으로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알리고 싶어가지고 이 글을 썼네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좀 꼭 해야 돼요. 자, 허재영 기자의 지금의 기자로서의 뭐 그쵸? 만만치 않은 참 업적과 명예를 안겨준 사건이 바로 이 간첩 조작 사건이죠. 제가 이거를 이제 뉴스타파의 최승호 선배랑 같이 이걸 밝혀냈는데 이거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유우성 씨가 간첩 조작으로 이거 이제 확인이 돼서 풀려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가 있어요. 여자애 있잖아요. 얘를 괴롭혀가지고 국정원 직원이 오빠가 간첩이라고 얘기해. 허위자백. 막 이런 거 막 강요한 국정원 직원들이 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처벌을 아직 안 받았어요. 유성을 간첩으로 몰고 가서 막 증거 조작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처벌 받았는데 유가려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한 사람들은 아직 처벌받지 않고 지금 재판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 중간중간 설명을 드렸어요. 예전에 작년에 벌써 작년 5월 달인가? 그러네요. 이 국정원 수사관들, 유가려를 괴롭힌 국정원 수사관들, 여기 제가 뒷모습 찍은 거, 이게 유일한 사진입니다. 여자 한 명, 그리고 대머리로 좀 보이는 남자 한 명, 왼쪽,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분들입니다. 이분들 지금 재판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유가려가 이제 법정에 출석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진술을 했어요. 저 이런 식으로 이 국정원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괴롭힘 당해가지고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자백 강요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막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뭘 알려드리려고 이 뉴스를 좀 뒤늦게 가져왔냐면 유가려가 진술을 하는데 아직도 얘가 그때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떠올리면 막 심경이 막 복잡해져가지고 맨날 울고 그래요. 울보예요 약간 유가려가. 그래서 이 재판에 증인 신문을 하는데도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검찰이 너무 막 집요하게 막 괴롭히니까. 그래가지고 재판부가 잠시 휴정을 선언해가지고 의료진을 불러서 유가려 씨의 상태를 살피도록 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국정원 직원 쪽의 변호인의 행동이 목격이 됐습니다. 이 기사 보세요. 피고인 측의 한 변호인은 유 씨가 울며 법정 밖으로 나가자 푹 소리를 내며 웃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이 왜 그래? 예. 아니 뭐 유가려 씨가 울면서 뛰쳐나가니까 기분이 좋아? 사이코패스들도 아니고 이걸 왜 웃어? 아무리 상대 쪽에 그죠? 예.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의를 지켜야지.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왜 푹 하고 웃어? 이게 너무 믿기지가 않아가지고요. 제가 이 정용석 더 팩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봤어요. 이거 사실이냐? 난 믿기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이래. 그 국정원 쪽 그 변호인이 지금 그러니까 2명인데 이날은 새끼 변호인이 한 명 같이 왔대. 뭐 연수를 받고 있는 변호인인 것 같아. 그 친구가 마침 이 기자 옆에 방청석에 앉아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 정용석 기자가 있는지 모르고 이 변호인이 푹 하고 웃었다는 거야. 기자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게 기자가 웬만하면 이런 것까지 쓰지는 않거든. 근데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썼을까. 예. 이렇게 기사를 써야 돼요. 이게 법정의 어떤 굉장히 생생한 장면이죠. 그리고 국정원이 평소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신들의 어떤 반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유가려를 되게 그죠? 유가려에게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다라는 거. 굉장히 조롱하고 뒤에서는 조소하고 이러고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인 거죠. 이런 걸 이제 기자가 잘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기자 칭찬했어요. 이거 팩트 잘 썼다. 더 팩트네, 이 회사 이름이. 팩트 잘 썼다. 이 국정원 직원들의 사진을 써야 됩니다. 자꾸 유가려 사진이 나오는데, 유가려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들이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사진이 사실은 기사에 실려야 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까지 괴롭혀서 반성은 하기는커녕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애 앞에서 변호인들이라는 사람들이 피식하고 웃을 수가 있냐? 요 이야기를 꼭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허재영 기자가 이제 좀 이제 세월도 이제 지나고 이거 벌써 7년 전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이제 취재할 것도 많고 여러분 간첩 조작 사건 이제 관심도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래도 끊임없이 집요하게 기록하고 방송에서 알려야 이 국정원 직원들이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세요. 막 뒤에서 비웃고 막 피식하고 웃고 그러잖아요. 기자가 없을 줄 알고. 기자가 왜 없어? 허재영 기자가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리포액트에서라도 끝까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소중한 후원금 이렇게 방송 제작과 취재, 논평 등에 알뜰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후원 계좌에 직접 이렇게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셔도 되고 또 허재현 TV를 후원하는 여러 업체들 있잖아요. 수제 요거트라든지 산삼 그리고 착한 보험 클리닉 이런 회사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리포액트 정기 후원으로 가입해 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 논평을 드렸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